G2인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2020년에 투자에 또 주목해볼 만한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베트남 시장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19년 예상치가 무려 7%가 된다고. 중국보다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7%에서 6%대로 그리고 5%까지도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은 예전에 중국이 7% 정도 성장을 할 때처럼 고성장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7%가 성장을 했다고 하시는데 네네. 도대체 베트남의 어떤 분야에서 그만큼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먼저 이제 제조업 쪽에서 지금 성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담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국가인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으로 공장을 지금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조업 분야의 성장률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인프라 투자, 그리고 건설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내수 시장을 같이 성장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또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동남아 국가 중에 1순위가 아닐까 싶고요. 저도 입사 이후에 베트남 펀드를 가입했을 때 제 한갑잔치 때 이 펀드를 깨서 아주 큰 잔치를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도 저는 베트남 펀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남았죠? 비밀입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베트남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 6년간 GDP 성장률이 7%대를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약 10%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인구가 받쳐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의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고요. 중국에서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공장들이 다 아주 가파르게 좀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6월에는 모리 총리가 이제 다시 또 당선이 되면서 경제적인 안정도 꾀했고 또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펴고 있죠. 엄청나게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인도는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오히려 역수혜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내년에 베트남보단 인도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인도에 투자하시려면 인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 INDA, 딱 봐도 인도 ETF 같잖아요. 그렇네요. 인디아. 네. 그래서 INDA나 INDY 같은 ETF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생각보다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중국의 인구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 ETF를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랙락에서 발행한 차이나 라지캡 FXI라고 합니다. FXI.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도 중국 기업을 텐센트나 알리바바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종목인데요. 장점은 거래량이 또 활발하고 운용 자산도 가장 큰 편이라고 하고요. 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은 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조금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네. 그래도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당히 네. 안정적이네요. 네.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저는 브라질,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와중에서도 수혜를 받는 주식이 브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바에다가.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큰 대두나 그다음에 옥수수 생산 옥수수. 국가입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농산품 대두나 옥수수가 중국이 최대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네. 수출이 안 될 경우는 브라질이 상당한 수혜를 보는 거죠.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고위험성 상품인 DL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고위험성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신흥국 시장에서도 고위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흥국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그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국가들이 좀 문제가 됐고 다음 시세 차익은 좀 얻거나 채권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환차 손,
환율로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리스크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그 나라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 정도에서 되고 있는지. 기준금리가 얼마 전에 터키는 2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신흥국의 주식 투자나 ETF를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 국내 증권사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전문가라고 하시면 신 팀장입니다. 네. 제가 아니고요. 네. 필살기 해 투자.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주세요. 유럽 브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또 자료가 있습니다. 네. 2019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를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21위로 유일하게 지금 랭크가 되어 하나밖에 있습니다.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쉽네. 말도 안 돼. 반면에 중국 기업은 알리바바가 탑10 안에 들었고요. 텐센트와 화웨이 등 13개 기업이 13개나요? 와. 네, 13개나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랭킹 1위는 어디인지 혹시 미국 쪽이겠죠? 당연히 미국 또 아닐까요? 1등이잖아요. 그렇죠. 애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1등은 미국의 애플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저희가 이제 친숙하게 알고 빵주가 있는 많네요. 네, 미국의 대기업들이 상위 랭크를 다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주식과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